자, 오늘은 교과서 164쪽. 갈수록 이 애니메이션이 화려해지네. 파동의 간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동의 간섭 단원은 3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거고요. 2시간 이론 수업하고 1시간 실험 수업 할 겁니다. 그래서 요 3단원 중에서 제법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요 간섭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면 주로 이제 부모님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간섭하지 마라, 내 알아서 할게, 이런 게 있죠. 그걸 번역해 보면 건들지 마라,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나? 뭔가 이게 뭔가 콕 찌르지 않나? 여기 간섭과 함께 지난 시간에 회절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파동이 그때 그림자 막 이렇게 보여줬었죠. 그림자가 보면 경계가 모호하잖아. 파동이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틈이나 이렇게 모서리를 지나면 애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현상을 회절 혹은 애돌이라고 하는데, 요 두 현상은 알아두십시오. 요 두 현상은 파동만의 고유한 현상입니다. 파동만의 고유한 현상이다. 따라서 어떤 물리적 대상이 회절 현상을 보이거나 간섭 현상을 보이면 그 대상은 파동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자는 회절과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섭과 회절을 한다는 것은 파동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파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반사와 굴절도 했었죠. 반사와 굴절은 파동만 하는 게 아니라 입자도 반사하고 굴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매끈한 도로를 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미끌려가지고 어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로 진입하게 되면 매질의 경계면에서 꺾입니다. 도로의 경계면에서. 그래서 굴절과 반사는 뭐 파동이나 입자를 구분하는 성질은 아니고요. 근데 회절이나 간섭을 하게 되면 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간섭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맨 처음으로 기본적으로 파동의 원리 중에 하나인, 특징 중에 하나인 중첩의 원리와 파동의 독립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중첩의 원리 뭐냐 하면,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요거는 파동 중에서도 좀 특별히 한 번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펄스인데요. 펄스. 두 개의 펄스인데, 펄스도 근데 진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니까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펄스가 만나게 되면 각각의 변이가 y1, y2일 때 이 파동이 만나서 합성파를 만들거든요. 합성파는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난 파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합성파의 변이 y는 y1 더하기 y2가 됩니다. 요게 이제 중첩의 원리고요. 뭐 간단하죠. 더하면 됩니다. 만약에 위로 볼록한 녀석하고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만나면 아래로 볼록한 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 하면은 빼는 게 되는 거죠. 그다음 중첩된 이윤에는 중첩되기 전 파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진폭이 y1인 채로 진행을 하고요. 얘는 그대로 진폭이 y2인 채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쳐갑니다. 요거는 간단히 옆에 사람과 말싸움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서로 상대방의 말이 명확하게 잘 들립니다. 중간에 중첩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실험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1시간 실험하려고 했었는데 진도를 계산해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그냥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소개된 두 펄스의 중첩놀이 실험인데요. 3개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게 6개의 종이컵이 있는데 이 파동 실험용 용수철을 이용해서 펄스를 만들어 가지고 중첩의 원리와 파동의 독립성을 이용해서
나만 쓰러뜨리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 그다음에 마만 쓰러뜨리는 게 두 번째 미션. 또 세 번째 미션이 제일 어려운데 요 두 개는 남겨놓고 나머지 종이컵을 쓰러뜨리는 게 마지막 미션이 됩니다. 그래서 조별 대항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누가 빨리 세 개를 다 성공시키느냐 했는데 시간이 없어. 아니면 시험 끝나고 할까? 기말고사 끝나고. 네. 그때 한번 그럼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 돈 남으면 한번 사달라 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일단 얘만 떨어뜨리는 방법은 얘하고 얘를 이제 가하고 다는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진폭으로 펄스를 만들면 중심에서 합쳐져서 얘만 쓰러뜨리고 독립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나가게 됩니다. 얘는 거꾸로 하면 되죠. 근데 얘하고 얘를 제외하고 쓰러뜨리는 방법은 얘를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얘는 반대쪽으로 크게 만듭니다. 그럼 얘가 얘를 쓰러뜨리고 얘는 얘를 쓰러뜨리죠. 중간에는 없어졌다가 합성파가 0이 되죠. 그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얘가 얘를 쓰러뜨리고 얘가 얘를 쓰러뜨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 두 명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뛰어난 운동신경과 물리적 이해가 있어야지 운동신경만 있으면 됩니다. 다 성공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처음 두 개는 비교적 빨리 됐는데 마지막이 좀 어려웠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 쓰러뜨린 거 그러면 합쳐지죠? 예. 합쳐진 다음엔 다시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는데 진폭이 실제로는 줄어들죠. 그건 이 마찰 때문에 바닷가에 파동의 에너지를 잃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는 거꾸로 하면 됩니다. 거꾸로 하면 누굴까? 나도 예, 이렇게 되죠. 요 두 개는 뭐 그냥 비슷한 거고요. 마지막에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아주 그 협동심이 필요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 약간 과감하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돼요. 보면 수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겁니다. 그 쓰러뜨리지는 못했지만 건드렸죠. 이게 쓰러뜨리지 못한 거는 처음에 부딪힌 녀석은 충분히 이제 진폭이 컸는데 두 번째는 실제로는 이제 마찰 때문에 진폭이 약간 줄어들어가지고 살짝 치는 정도. 자, 이번에는 왼쪽 파동만 한번 보십시오. 파동의 독립성 맞는지. 얘가 얘를 치죠. 그 다음에 합쳐서 0이 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번에는 오른쪽 펄스만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펄스만 보면 얘를 보십시오. 지금 이게 0이 됐다 다시 원래 돌아오죠. 이게 파동의 독립성이 되겠습니다. 소리가 무섭다고? 귀신이 지나갔나 보다. 자, 그 다음에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얘기할 텐데 간섭은 이제 두 파동이 중첩되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게 이제 간섭이 되겠습니다. 그럼 A 파동과 B 파동이 이제 중첩되는 경우를 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위상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위상이라는 표현이 앞으로 종종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 파동이라는 게 보면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 규칙적인 패턴을 이제 한 주기로 잡고요. 이걸 보통 각도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360도로 이게 0도고 이게 360도로 이렇게 치면 얘는 90도고요. 얘는 180도고 위상이요. 얘는 위상이 270도. 위상이 360도가 되겠습니다. 위상이 360도의 정수배 차이 나면 위상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60도는 0도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위상이 같은 지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하고 위상이 같은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하고 위상이 같은 지점은 여기고요. 그다음에 여기하고 위상이 같은 지점은 여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위상이 같은 지점은 여기가 됩니다. 대략 알겠습니까? 결국 모양이 같은 지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다음에 위상 차이가 180도 차이 나면 0에서 360도의 딱 절반이죠. 그럼 180도 위상 차이가 나면 위상이 반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루하고 골이 위상이 반대입니다. 얘는 90도거든요. 얘는 270도예요. 그러면 180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얘랑 위상이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얘하고 위상이 반대인 지점은 얘가 위상이 반대죠. 이런 식으로 이제
180도 차이 날 때는 위상이 반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보강 간섭은 위상이 같은 파동이 딱 만날 때, 위상이 같게 만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모양이 같죠. 그래서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서 커지죠. 그다음 골하고 골이 만나서 더 깊어집니다. 요게 보강 간섭입니다. 파동이 간섭하여 보강이 된 거죠. 반면에 반대 위상의 파동이 만나면요, 위상이 180도 차이 나는, 그래서 마루하고 골이 만나고 골하고 마루가 만나면 상쇄가 되죠. 진폭이 줄어듭니다. 요거를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파동이 간섭해서 상쇄가 된 거죠. 이걸 이제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이 3시간 동안 계속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보강 간섭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뭘 나타낸 거냐면 요 두 녀석은 파1입니다. 파2 아니고 파3 아니고 파1 미원 아니고요. 미투 다양하게 나오네. 파원이다 파원. 헷갈리지 마 이제. 파원인데 위상이 같은 파원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위상으로 출발한 두 파동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마루로 출발한 거예요. 마루로. 그러면 얘는 보시죠. 마루골 마루골. 얘는 마루골에서 골과 골이 만났죠. 이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조건을 한번 보면요. 일단 지금 위상이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이를 구해봐요. 그러면 요만큼이 차이 납니다. 딱. 얘는 두 파장이고 얘는 한 파장이죠. 그러니까 한 파장만큼 차이 나죠. 요 두 파동의 경로 차이라고 해서 얘를 경로차라고 합니다. 빨간색 길이를. 요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면 요 각 경로 차이에서 위상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게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다시 원래 위상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차이에 의한 것이. 그러니까 그대로 위상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경로 차이에 의한 위상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같은 위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방금 말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해되면 간섭 거의 절반 이상 이해한 겁니다. 그럼 상쇄 간섭은 어떻게 되느냐? 상쇄 간섭은 요 둘의 길이 차이를 보면 요 마루나 골 하나가 반파장이잖아요. 요 두 덩거리는 똑같죠? 한 덩거리 차이 나죠. 요게 경로 차이거든요. 경로 길이의 차이입니다. 길이의 차이. 얘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마루는 골이 되고 골은 마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뒤집어집니다. 위상이. 그러면 뒤집어져서 만나게 되겠죠. 같은 위상으로 출발했으면. 그래서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위상이 뒤집혀서 반대 위상, 반대 모양이 만나게 되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제 조건은 같은 위상으로 출발했을 때. 그러면 이걸 약간 변형시키면요. 반대 위상으로 출발했다면 요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오히려 반대 위상으로 출발했다면 요 지점이 상쇄 간섭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건하고 경로차 두 개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강 간섭이 되는지 상쇄 간섭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 간섭이 되는 지점, 상쇄 간섭이 되는 지점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경로 차이를 알고 있다면.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간섭을 이제 이론적인 건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걸 계속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적용시켜 보는 건데 물론 또 이론적인 게 나옵니다. 나 소음 제거는 보강 간섭을 이용하겠나 상쇄 간섭을 이용하겠나? 예, 상쇄 간섭을 이용합니다. 소음을 없애야 되니까. 자, 이 교과서에 있는 예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헤드폰에서 외부 소음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또 헤드폰 외부에 이 부분에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에서 외부 소음을 이제 녹음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럼 외부 소음이 이런 형태였다고 치면 이거하고 위상이 반대인 소리를 임의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여기서
음악과 함께 같이 섞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소음은 이렇게 만든 음파하고 상쇄되어서 상쇄 간섭이 되어서 없어지고 음악 소리만 깨끗하게 들리는 거죠. 이게 휴대폰에 적용하면 통화 소리만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저기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쓰는 헤드셋도 이런 식으로 해서 비행기 내 소음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게 여기에 있어요. 여객기 안의 소음을 제거하는 방법. 여객기 바깥에도 각종 공기와의 마찰, 엔진 소리 이런 거에 소음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음을 이제 녹음해서 그거와 반대되는 위상의 소리를 비행기 벽에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이제 외부 소음이 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소음 제거의 원리, 상쇄 간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방통 아니고 공명. 삼국지 안 보나 요새? 제갈공명 있잖아. 쌍벽을 이루는 그 방통 있잖아요. 그 취업하자마자 바로 죽는. 자, 물체의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물체의 고유 진동수는 뭐냐면 이렇게 탁 쳤을 때 어떤 특정 진동수 소리가 날 거예요. 그게 고유 진동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동을 시켰을 때 가장 잘 진동하는 그런 진동수인데 그 물체의 고유 진동수하고 외부의 자극, 외부의 진동하고 맞아 떨어지면 마치 파동이 보강 간섭하듯이 진폭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로 악기에 활용이 됩니다. 악기 울림통들 있죠. 이것들이 이제 악기에서 나는 소리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이제 그 소리가 크게 나게 되는데 보강 간섭이 되는데요. 이게 대부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상태를 보면 정상파 형태로 진동을 합니다. 정상파 형태로. 이 정상파가 뭔지 이게 좀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보약을 먹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약을 한번 제조해 볼까? 벌써 먹고 있는 애들 있네. 여기 되게 질 좋은 보약이야 이게. 보도록 할게요. 이 동일한 파동을 지속적으로 중첩시키면 정상파가 되는데요. 이때 동일한 파동이라는 것은 속력과 파장과 진동수가 같은, 그리고 진폭까지도 같은 이런 파동이 되겠습니다. 줄을 양 끝에서 잡고 한 사람이 이렇게 진동을 시키는데 절묘한 진동수로 진동을 시키면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줄에서의 파동이 양쪽 손을 잡고 있는 부분에서 반사가 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파가 만들어지는데 이 정상파는 정지파라고 돼요. 마치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합니다. 근데 파동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매질이 제자리에 진동하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EBSI 홈페이지의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두 파동이 중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진한 선이 합성파입니다. 정상파가 되겠고요. 그 양쪽으로 지나가는 게 원래 파동이 됩니다.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진동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파입니다. 이거 이제 정지파라고 정죠.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이렇게 진동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게 돼요. 이건 잔상이에요, 잔상.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정상파, 정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파는 원래 정상파도요. 원래 파동의 전파 속력하고 파장하고 진동수는 합성파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 유일하게 바뀌는 게 변이가 합쳐지죠. 따라서 진폭은 2배가 됩니다. 하지만 파동의 전파 속력, 진동수, 파장은 원래 두 파동하고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게 이제 그림을 한꺼번에 그렸는데요. 왜냐면 이게 종이에다가 움직이는 동영상을 넣을 수가 없어서 색깔은 저는 칼라인데 너는 칼라 아니지. 알아서 칼라를 입히도록 해라. 저 빨간색이 임의의 시간 t 이퀄 0초일 때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루고요. 여기가 골이고 여기가 마루죠. 근데 얘가 한 주기가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올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 딱 네 박자가 맞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되니까 이 검은색 선은 4분의 1주기와 4분의 3주기일 때요. 이때는 모든 지점이 상쇄간섭입니다. 그 초록색 지점은 역시 보강간섭일 때인데 위상이 반대가 된 순간이죠. 위상이 180도 반대니까 딱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도 완전 거꾸로가 되는 겁니다. 위상이 왜 180도가 반대인지 알겠지? 각도로 치면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위상으로 치면. 그럼 얘는 이제 실제로는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는 이제 잔상을 그려 놓은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항상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 있죠. 항상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마디입니다. 여기 마디고요. 그 다음에 보강간섭, 상쇄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 보강간섭 이렇게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변이가 최대인 지점 있죠. 요거를 이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배라고 합니다. 이런 희생정신. 진짜 그래서 배예요. 그럴걸? 아닌가? 자, 그리고 잘 보면요, 요 배하고 배 사이의 거리 혹은 마디하고 마디 사이의 거리를 한번 따져보면 빨간색 순간으로 놓고 보면 마루하고 골 사이입니다. 초록색 순간으로 놓고 보면 골하고 마루 사이고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파장이 아니고 반파장입니다. 얘가 파장이죠. 얘가 안 파장입니다. 요거 헷갈려하는 경우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정상파거든요. 정상파에 잔상을 그려놓은 거거든. 임의의 순간을 놓고 보면 요 길이가 마루하고 마루 혹은 골하고 골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요 한 덩거리 있죠. 요 배 한 덩거리. 요 한 덩거리의 길이가 반파장입니다. 반파장. 요 두 덩거리가 한 파장이에요. 그거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색깔을 잘 입혀서 하도록 하고요. 이제 악기에서의 정상파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두 가지 악기를 보면 하나는 팬파이프가 소개되어 있고 하나는 하프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프 같은 경우에는 줄의 길이에 따라서 공명 진동수가 다른데 근데 줄에서의 진동은요 정상파 형태로 일단 진동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양쪽 끝이 정지해 있죠.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쪽 끝이 반드시 정상파의 마디가 돼야 됩니다. 조건이. 요게 이제 줄에서의 파동의 정상파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줄에서의 파동은 두 종류의 파동이 있어요. 줄이 진동하고 있죠. 그다음에 요 줄이 주변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변화시켜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둘의 연결고리는요 진동수는 같습니다. 얘가 1초에 100번 진동하면 100Hz의 소리가 나옵니다. 얘가 1초에 50번 진동하면 50Hz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파 속력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니까요. 하지만 진동수는 같습니다. 팬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서 소리가 진동을 해요. 소리는 종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뚫려 있으면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배가 돼야 됩니다. 얘는 요 통이 소리랑 같이 진동을 해서 소리를 좀 더 배가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양쪽이 열린 간에 정상파 조건은 양쪽 끝이 베어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정상파의 파장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각 여러 가지 이게 고유 진동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유한데 고유한 게 아니에요. 무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게. 근데 특별한 것만 가능합니다.
이게 고유 진동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하여튼 기본 진동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기본 진동은 가장 간단한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쪽 끝이 마디이면서 가장 간단한 모양은요. 이 정상파를 한번 보조적으로 그려보면 양쪽 끝이 마디이면서 가장 간단한 모양은 요 모양이에요. 그럼 요 한 덩거리가 몇 파장이에요? 반파장이죠. 반파장.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단 양쪽 끝이 맞으려면 요 기본 모양이 한 개 들어가 있거나 두 개 들어가 있거나 세 개 들어가 있거나 네 개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줄의 길이 L 안에 반파장에 해당하는 요 기본 모양이 요 기본 모양이라는 건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공식 명칭이 아니에요. 기본 진동은 공식 명칭인데 기본 모양이라고 제가 그냥 붙일게요. 이 기본 모양이 한 개 들어있느냐 두 개 들어있느냐 세 개 들어있냐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 요 파장 구할 때는 요 길이 안에 기본 모양인 반파장이 이때 파장을 람다1이라 뒀습니다. 기본 모양 반파장이 한 개 들어있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럼 파장은 2L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요 길이 L 안에 기본 모양인 반파장이 몇 개 들어있어? 두 개 들어있죠. 그러면 L이 되는 거죠. 람다2는. 이때의 파장을 람다2라고 뒀습니다. 그럼 이때의 파장을 람다3라고 두면 얘는 기본 모양 반파장이 몇 개 들어있어? L 안에 3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파장이 3분의 2L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보고 파장을 계산해야 될 때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 세 개의 진동수를 비교할 텐데요. 얘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근데 뭘 이용할 거냐면 파동의 전파 속력이 세 개가 모두 같죠. 동일한 줄이고요. 동일한 줄이고 동일한 종류의 파동이니까 매질을 통한 역학적 파동은 매질의 종류와 같고 파동의 종류와 같으면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진동일 때의 파장을 람다1, 기본 진동일 때의 진동수를 F1이라 할 때 얘가 전파 속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비교해 볼 겁니다. 비교해 보면 맨 오른쪽에 보십시오. 그럼 기본 진동은 람다1 F1인데요. 근데 기본 진동에 비해서 두 번째 진동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로 간단한 진동은 요 모양의 길이가 파장의 길이에 비례하겠죠. 같은 모양이니까. 근데 요 모양의 길이가 요 녀석에 비해서 절반이죠. 그러니까 기본 진동의 파장에 비해서 파장이 절반입니다. 근데 파장과 진동수의 곱인 전파 속력은 같아야 되니까 진동수는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로 간단한 모양. 3개가 들어가서 요 기본 모양의 길이가 기본 진동에서 비해서 3분의 1이에요. 그럼 파장도 3분의 1이겠죠. 파장이. 그럼 파장이 3분의 1이니까 진동수는 3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본 진동의 진동수가 100Hz다. 100Hz다. 그러면 200Hz, 300Hz, 400Hz, 500Hz가 요 악기에서 정상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진동수들이 고유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고유 진동수는 이론적으로 무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진동수에서만 정상파를 이루며 공유형을 합니다. 근데 악기는 거의 다 기본 진동을 이용하죠. 그냥 줄의 길이 자체를 달리하면서 진동수를 조절합니다. 이게 줄에서의 파동이고요. 나머지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이제 양쪽이 열린 거는 양쪽 끝이 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상파의 모양 중에서 양쪽 끝이 배이면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만큼은 배하고 배 사이니까 역시 반파장이죠. 기본 모양이. 그래서 줄에서의 파동하고 계산 과정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진동 가장 그리고 여기서 2배 진동, 3배 진동을 할 때 이 2배, 3배는 그 진동수가 기본 진동의 2배, 3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요 기본 진동 같은 경우에는 요 반파장에 해당하는 기본 모양이 한 개 들어있죠.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진동이고요.
그래도 얘가 두 개 들어가도 양쪽 끝이 배라는 게 조건이 만족하죠? 그래서 두 개 들어가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파장이 두 개 들어가 있고요. L 안에. 그리고 반파장 안에 길이 L 안에 반파장 세 개 들어가는 거 가능하죠. 그래도 양쪽 끝이 배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본 진동의 파장과 진동수를 람다1 F1이라 두면 람다1 F1에 비해서 두 번째 진동은 파장이 절반이죠. 그래서 진동수가 2배가 되고 세 번째는 파장이 3분의 1이 되어서 진동수는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전파 속력 이거는 관안에서의 공기에서의 소리의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관안의 공기가 안 바뀐다면 온도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면 다 똑같겠죠. 이렇게 하는 과정 알겠습니까? 파장 구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의 파장이 요 길이에 비례하겠죠. 요 길이가 각각의 반파장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를 비교하면 요거에 비해서는 절반이죠. 이는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진동수는 2배, 3배 돼야 됩니다. 그래야 파장과 진동수의 고 전파 속력이 같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거 해볼게요. 이제 이런 병 같은 거 있죠. 병. 소주병은 비교육적이니까 뭐 콜라병 뭐 이런 거 맥주병도 똑같은 거예요. 예, 콜라병 같은 경우는 한쪽이 막혀 있고 한쪽이 뚫려 있죠. 근데 그거 입구에 잘 불면 공명이 일어나서 소리가 잘 울립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한쪽 끝은 여기도 소리입니다. 소리 결국에 여기는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막혀 있잖아. 예. 이런 질문 하나 해드렸어요. 선생님 소리인데 왜 횡파처럼 그려나요? 소리도 그 지점에서의 변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사인 코사인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배고 여기가 마디예요. 근데 여기는 조심해야 될 게 한쪽은 배고 한쪽은 마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정상파가 됩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이미 그려놨는데 그럼 그 정상파 중에서 한쪽이 배면서 한쪽이 마디인 가장 간단한 형태가 요거죠. 예, 요건데 요거는 요 배 한 덩거리의 절반이니까 왜 뭐 재밌는 거 있나? 왜? 뭐가 커져? 소리가 커졌어? 뭐 코 고는 소리? 아니요. 영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모른 척 할게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일단 자 보고 예. 자 이 경우에는 그냥 잘 보면 요게 일단 그 배 한 덩거리의 절반이니까 기본 모양이 이번에는 4분의 1 파장입니다. 그럼 이게 한 개 들어가는 거 가능하죠? 이때는 가면 이제 L은 4분의 1 파장 이 한 덩거리 들어있다. 그래서 파장이 4L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아까는 2개, 3개, 4개 됐는데요. 얘는 2개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양쪽 끝이 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2배 진동이 안 돼요. 3배 진동, 5배 진동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는 들어가지죠. 3개는 들어가면 얘는 배, 얘는 마디 조건 만족해요. 역시 4개는 안 되고 5개는 또 되죠. 그래서 얘는 3배 진동, 5배 진동, 7배 진동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할 때 보면 기본 진동의 파장을 람다1 F1이라고 했을 때 파장이 3분의 1, 5분의 1일 때가 있죠. 그래서 진동수가 3배, 5배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줄에서의 파동하고 양쪽이 열린 관에서의 파동은 기본 진동수가 100Hz면 200Hz, 300Hz, 400Hz, 500Hz 다 이제 고유 진동수가 되었는데 요 한쪽이 열린 관은 100Hz가 기본 진동수면 200Hz는 잘 진동 안 해요. 300Hz, 500Hz, 700Hz, 900Hz가 이제 공명이 가능한 고유 진동수가 되고 그때 잘 진동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실험 하나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보면 그림과는 재질이 다르고 길이가 각각 L, 2L이며 양 끝이 고정된 줄 S1, S2가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S1, S2에서 발생한 소리를 들을 때 고막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이때 S1, S2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력을 V1, V2라고 할 때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파동의 전파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 그래프니까 주기를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주기를 쓸 거예요. 근데 방금 한 말이 뭔가 어색하다라는 것을 느낀 사람은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지금 S1, S2 즉 줄에서의 전파 속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줄에서의 주기분의 줄의 파장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근데 얘는 뭐냐면 소리의 압력 변화예요. 그때 여기서 구한 주기는 사실 소리의 주기입니다. 줄의 주기가 아니고.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요. 이 경우는. 왜냐하면 요 줄이 소리의 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초에 10번 진동하면 10Hz. 그 10Hz는 안 들리네. 1초에 100번 진동하면 100Hz의 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줄에서의 진동수와 소리의 진동수, 줄에서의 주기와 소리의 주기가 같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얘를 이제 V1은 T1분의 람다1, 그리고 V2는 T2분의 람다2 이렇게 계산할 거고요. 그러면 람다1, 람다2, T1, T2를 구하면 되겠지? 맞나? 네. 그럼 파장 한번 구해 볼게요. 뭐 바로 보이면 바로 써도 되는데 이때 파장을 람다1, 이때 파장을 람다2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L 안에 배 한 덩거리가 기본 파장이잖아. 요 기본 파장이 한 개 들어 있죠. 그래서 이때 파장 람다1은 2L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써먹을 거고요. 그럼 밑에는 보면 2L 안에 반파장에 해당하는 배가 한 덩거리 들어가 있죠. 그래서 람다2는 4L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다음 파장은 각각 구했고요. 이제 주기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 가봅시다. 근데 가로축에 표가 안 돼 있죠. 눈금이. 근데 보면 여기 맞아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 점선을 한번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얘를 t로 한번 둬볼게요. 그럼 얘는 2t가 되고 얘는 3t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의 주기를 S1의 주기를 T1이라고 하고요. S2의 주기를 T2라고 하면 T1은 얼마가 되노? T1은 여기 실선이죠. 요게 반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3t가 됩니다. 그럼 S2의 주기는 점선이잖아. 점선은 얘가 반복이 되죠. 얘가.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2t가 됩니다. 그럼 다 구했네, 맞지? T1, T2, 람다1, 람다2 다 구했으니까. 그럼 V1을 구해보면 T1분의 람다1이거든요. T1이 얼마였노? T1이 3t였죠. 3t분의 람다1은 2L이죠. 2L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2는 2t였지. 람다2는 4L이었죠. 따라서 이제 다 했네, 그지? 그래서 V1 대 V2 하면 T분의 1은 날리면 되죠. 3분의 2 대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양변에 3을 곱해주면 2 대 6이 되고 1 대 3이 되겠죠. 1 대 3. 답은 1 대 3에서 2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하고 싶지만 다다음 시간에 할 실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실험이고요. 2개의 스피커를 이용한 소리의 간섭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간섭을 확인하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2개의 스피커가 필요하고요. 요거를 이제 1m 떨어뜨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최대로 뻗으면 80cm라서 80cm를 뻗을 거고 책상 위에 할 거라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지점은 2m가 아닌 1m 정도로 실험을 할 겁니다. 뭐 함수 발생기 대신에 그 스마트 패드에 어플을 깔아가지고 500Hz, 1000Hz 신호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러면
일단 얘하고 경로 차이가 요 중심은 없어요.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경로 차이가 점점 커지죠. 그럼 경로 차가 딱 반파장 차이 나는 데가 있겠죠.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요 경로 차가 반파장의 2배 소리 크게 들리고요. 경로 차가 반파장의 3배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그래서 소리가 작게 들리는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볼 거예요. 혹은 소리가 크게 들리는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도 되는데 소리가 작게 들리는 지점을 찾기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볼 건데 500Hz일 때하고 1000Hz일 때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영상이 500Hz일 때고 오른쪽 영상이 1000Hz일 때인데 소리의 속력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파장한 게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가 파장이 람다면은 얘는 2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파장이 길면 아까 위치에 따른 경로 차이는요. 얘나 똑같을 거거든. 근데 경로 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지점들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소리가 작게 들리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파장이 길수록 소리가 작게 들리는 지점 사이의 간격은 좁아지겠습니까? 넓어지겠습니까? 파장이 길면 넓어지겠죠. 왜냐하면 경로 차이는 그 위치에 따른 경로 차는 똑같거든요. 근데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지점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인데 그럼 파장이 길수록 그게 간격이 넓어지겠죠. 차이가 많이 나야 되니까. 네, 그러게 됩니다. 그걸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왼쪽부터 보면 이게 소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작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500이 가운데거든요. 그럼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점점 작아집니다. 다시. 그래서 소리가 작게 들려지는 지점 사이가 80cm에서 한 1m 정도 돼요. 그럼 얘는 파장이 짧잖아요. 1000Hz는. 1000Hz는 파장이 짧으니까 예상되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작게 들리는 소리 지점 사이 간격이 좁아지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오히려 한 1m인 지점이 이거 중심에서 50cm인 지점입니다. 소리가 이게 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700에서 750 작아집니다. 그리고 중심인 500은 경로 차이 없으니까 무조건 보강이죠. 예. 그리고 한 300쯤에서 작아집니다. 맞죠? 예. 이게 또 좀 더 잘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직접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해볼 거고. 근데 이게 좀 더 나아가면 다음 시간에 영의 이중순리 실험 배우고 나면 이게 경로 차이 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사이의 간격으로부터 그 파동의 파장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소리 지금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영의 이중순리 실험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그게 정확한 방법은 아닌데 근데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한 파장이 500Hz일 때가 송윤이가 계산한 거예요. 500Hz일 때가 한 60cm 그리고 1000Hz일 때가 파장이 소리의 파장이 한 30cm 나와서 또 진동수하고 곱하면 대략 소리의 속력이 300에서 320m/s로 이게 나와서 실제 그때 실험실 온도로 계산했을 때 이론적인 값하고 꽤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뭐 오늘 한 내용과는 그 관련이 없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소리의 속력이 한 센티미터 수십 센티미터 정도 되죠. 근데 빛은 0.5 마이크로미터 500나노미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소리가 파장이 훨씬 길고 그래서 회절이 더 잘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요거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이제 진동수에 따라서 소리가 작게 들리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사이의 간격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경로 차이에 따라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특정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특정 지점에서 또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영의 이중순리 간섭 실험하고 두 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로 한 게 소리의 간섭이고
다음 시간에는 주제가 크게 바뀌진 않는데 물결파의 간섭하고 빛의 간섭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험 2개를 한꺼번에 다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